자, 그러네요. 우리 권택중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은행권 권택중입니다.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네. 오늘 분장을 제대로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유독 피곤해 약간 보이세요. 얼굴이 약간 낯빛이 안 좋은데 아, 그래요? 네, 하얗게 잘 아. 다음 시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이렇게 줄무늬 옷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택중 과장님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좀 메시지를 좀 던져주십니까? 네, 오늘 제목에다가 또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타이틀은 전력투구라고 아하. 제목을 지었습니다. 전력 투구. 네, 전력투구의 전자가 온 힘을 다해다의 저는 아니죠. 네. 저희 이제 전력 일렉트릭 전력 네, 투구로 네, 네.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가운데 찾기 놓을까요? 어려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우측 밑에 하단, 네. 제 이름 위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측 하단에 놓는 거예요? 가운데 놓으면 될 걸. 원래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여기다 우리가 넣게 되더라고요.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성. 네. 그거 새로운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네. 포맷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래서- 전력 투구라고 제목을 얘기하시고 글씨를 적지 마. 제목 어딘지 사람들이 계속 찾잖아요. 뭐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지. 아, 제가 다음에 머리를 한번 써서 네.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전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뭐 3년 전부터 지겹게도 나오던 말이고요. 네. 근데 뭐 어제도 전력이 주도했고요. 오늘도 또 다른 한쪽에서의 전력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제발 페이지 좀 드리고 넘겨줘요. 나 이 흰 화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른 화면 좀 보여줘. 두 번째 화면 네. 네, 여기는 글자가 좀 있고요. 네. 그림도 있습니다. 사실 800V 요즘 얘기 많이들 하시지만 그 네이버에다가 저기 엔비디아 블로그 치면은 공식 기술 블로그에 보시면 네. 작년 5월 달부터도 엔비디아가 사실 이 기술적 대전환에 대해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또 되게 좋은 게 그 함께 협업하고 있는 그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다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기업들의 이런 밸류체인단별로 종목 이름이죠. 쉽게 말해서 기업명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젠슨 황이 이렇게 골라준 기업들이 여기에 잘 나열이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블로그를 한 번씩 들어가 보자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네. 작년부터 얘기했던 이 데이터 센터의 800볼트로의 직류 전환 이것에 대한 테마가 한 번씩 얘기는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에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기술적 이정표를 발표한 거라 이것이 뭔가 실제로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매출로 연결되고 이것은 당연히 시차가 있겠는데 네. 이게 지금 올해부터 뭔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전력기기 워낙 이제 이런 중후장대한 비즈니스를 잘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도 우리나라에 또 3대 전력기기 인프라 회사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용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를 해달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바꾸고 좀 더 전기를 아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들도 어젠가 엊그제도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수주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작년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였는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공시와 뉴스를 통해서 이게 진짜로 매출이 나고 있구나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럼 결국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장표에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전력 관련된 인프라 회사들이 진짜 수혜를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LS 저거는 일렉트릭 근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데 교류에서 직류로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실제 우리가 이전 서버 안에 결국에 뭐 GPU라든지 이런 반도체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은 직류로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단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발전소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 발전 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터빈이라든가 회전으로 나오는 발전은 대부분 교류로 다 전기가 생성이 되는데 네. 이것이 전선을 타고 쭉 여러 가지 변압기라든지 배전반 이런 것들을 거치면 결국에 마지막에 엔비디아의 GPU까지 전기가 들어갔을 때는 DC 직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류로 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전환할 때마다 손실이 일어납니다. 전기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젠슨왕은 우리 지금도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고 수요가 부족한데 심지어 전기도 부족하네. 1%라도 아껴보자. 네. 라는 취지에서 이런 설계를 작년에 제안을 했고 아하. 이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결국에 우리나라에 있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물동량이 많으니까 이쯤 되면 고속도로 뚫을 만하다. 뭐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 쪽은 아니고 배전반 쪽에서 이제 특화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잠깐 주가 정지돼 있었죠. 그랬다가 분할이 있었습니다. 워낙 단가가 주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의 주가 레벨까지 갔었다가 예. 한번 분할이 풀리고 나서 주가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이제 시세가 어제에 이어서도 좋게 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YOY로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1분기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원가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실제 이 원 재료들 뭐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가격 정가 능력이 전력 업체들한테 다 갖고 있거든요. 얘네가 갑입니다. 슈퍼 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팔 수 있는 2분기에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LS 일렉트릭이 많이 올라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전력의 또 다른 축인 이제 전력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뒷장에는 보시면은 이제 DB하이텍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데 네,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보니까 DB하이텍이 지금 한 15%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도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면은 최근에 미국 주식들 보면은 전력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예시로 들어놓은 이 두 종목 외에도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뭐 나비타스라든지 원래 이전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쪽에 나가던 반도체 회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에 뭐 50%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오르는 경우도 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뒷장에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DB하이텍이라든지 어제는 뭐 또 다른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뭐 상한가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글로벌리 비슷한 테마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력 반도체가 하는 일은 맨 윗줄에 이제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전력을 받으면 변환하고 분배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전압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고전압을 잘 버틸 수 있는 반도체,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이 여기 써 있는 전력 반도체, 그 중에서도 지라갈륨이라든지 탄화규소 이런 소재들로 이루어진 차세대 반도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주가에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도 오른 종목들도 뭐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폭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 1, 2주 동안 나타났던 이런 눌려 있었던 전력 반도체의 탄력성 있는 상승은 꽤나 의미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라는 말씀이시죠? 뭐 전력 반도체가 하는 일이 사실 뭐 엔비디아의 GPU나 CPU처럼 이런 연산을 하거나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설계 자체가 고전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력 반도체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전력 관련된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이 800V 플랫폼이 결국에는 올해부터 그리고 시작하면서 내년부터는 뭔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지금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상승 사이클이 우리가 디램 사이클이 길어지네 하는 것처럼 이 사이클도 꽤나 길게 미국에 있는 모든 전력 이런 인프라를 바꿀 때까지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B하이텍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작년부터 이제 개발하고 양산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하반기부터 찍히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력이었던 8인치 공정이 지금 가격 인상이 중국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운드리가 지금 뭐 TSMC는 진지게 꽉 찼고 삼성 파운드리도 가동률이 올라가고 중국조차도 너무나 많이 밀려 들어오는 내수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파운드리 공정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DB하이텍까지도 8인치 분야에서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함께 상승하는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에 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축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규모가 1.5천억 규모로 DB 하이텍의 증설에 대해서 정책 자금을 지금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여기서 길게 얘기 드릴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플레이어로서 DB 하이텍이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베팅도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수급이 최근 일주일 동안 DB 하이텍의 주가를 오늘까지도 강하게 끌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 그러니까 DB 하이텍의 최근의 급등의 네. 가장 중요한 트리거였다. 맞습니다. 전력 반도체. 네. 하여튼 우리나라가 전력 반도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네, 네. 뭐 물론 메인 플레이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글로벌 점유율들이 워낙 높게 가져가고 이 전력 반도체 비즈니스 자체가 뭐 엔비디아처럼 뭐 하나의 독과점적인 기업들이 뭐 끌고 간다든지 뭐 메모리 하는 기업들처럼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3개, 4개가 양분해 간다든지 이런 구조보다는 꽤 많은 플레이어가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제서야 응축되어 있었던 이 에너지가 튀어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로봇 같은 데나 네. 자동차에도 전력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 에헤. 튀어 오른다는 거 오른다 하더라도 그동안 왜 눌렸죠? 결국에 전력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전기차긴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봤을 때는 최근 2, 3년을 보았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고볼트로 움직이는 그런 전자 장비다 보니까 여기에 전력 반도체가 메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이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침체가 있었죠. 실제로 전기차 관련된 ESS 말고 이런 뭐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던 기업들이 눌릴 때 전력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 궤가 전기차의 EV의 판매 대수와 함께 약간 연동되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2차 전지가 데이터 센터발 ESS 수요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전력 반도체 시장 EV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돼 하고 있었던 곳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궤를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DB 하이텍이 정책 자금을 뭐 요청을 했어요? 아, 네. 지금 사실 이제 전력 반도체에서 뭐 네.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뭐 심사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상에서도 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약간의 노이즈 때문에 이게 지금 무산되냐 마냐가 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아마 빠르면은 이번 달에서 뭐 다음 달 초중에는 이런 전략 자금에 대해서 국민성장 펀드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결국에 증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앞단에 있는 이러한 수요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좀 트리거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국민성장 펀드가 지금 뭐 입법 절차도 착수가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뭐 민간 그리고 관의 이런 기금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뭐 투자자 분들께는 그 수익을 또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컨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펀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꽤 크고요. 뭐 여러 가지 150조? 또 혜택도 있다고 네. 지금 뭐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결국 이 돈이 흘러가는 곳들이 앞으로의 기업 그리고 산업의 성장을 함께 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 아까 질문도 좀 있긴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투자하는데 만약에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는 상당히 커버를 좀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손해 구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입법 밟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3년 이상 투자하면은 40%의 소득 공제를 주고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이제 세제 혜택이 하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큰 자금의 절반 정도는 민간 쪽, 뭐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민간 단체 쪽이 되겠고 나머지는 또 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런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뭐 그린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과거를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하방을 막아주는 형태로 보통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퍼센트 막아줄 것이냐는 뭐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어떠한 투자를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뭐 채권은 아니죠. 채권 형태도 일부 있겠지만 뭐 전액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되는데 그동안의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차세대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좀 성장 동력이 큰 회사들이 벤처를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이 얘기가 이제 중간 중간에 그 금융위원회 그 회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섹터가 사실 한 번씩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또 하나 있는 게 바이오가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주주 배정 유상 증자라든지. 뭐 조금 기술력이 좋다 하면은 뭐 CB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모아서 임상을 수행하고 좋은 결과를 내서 뭐 주가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자금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표 안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큰 자금들이 필요한 그러한 업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러한 곳에 가려운 곳을 국민성장펀드가 긁어준다고 하면은 시장에서의 조달에 대한 압박을 좀 피하고 뭐 개인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돈 빌리는 게 아니고 저기 국민성장펀드라는 좋은 기금에서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았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기업의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어려웠었던 디스플레이 쪽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투자가 뭐 일본의 상한 목적일 수도 있겠고 캐파 증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체질 물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전망에 좋은 업종의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디에 지금 돈을 쏘는가를 보는 것도 우리의 투자 방향을 일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데 우리가 로봇은 가져가겠네. 뭐 우리가 바이오는 그래도 지금 AI 뭐 반도체가 너무 좋지만 바이오는 또 봐야겠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주말 사이 조금 걱정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마지막 조언 정도 한 말씀 주신다면? 네, 주말에는 이제 날씨 좋으니까 나들이를 한번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주말에 양평을 갔다 오려고. 그래요? 네, 산나물 축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에 산나물 나무를 축제. 캐러 다녀옵니다. 어. 네, 그 말은 이제 주말에는 뭐 핵이 터지는 거 아니면 네. 이란 쪽이나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수화됐죠. 상수화됐고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주말에 한번 차근히 찾아보시는 시간을 이렇게 자연 속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네, 주말만이라도. 네. 네, 산나물 축제. 진짜 뭐 재밌는 거 많이 하네 여기. 아하. 어, 양평에. 산나물을 활용한 쫀드 쿠키, 산쫀쿠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네. 산나물요? 산나물 비빔밥, 산나물 김밥 만들기 뭐 네.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네, 양평 잘 다녀오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건규 대표 이제 곧 모십니다. 네.